제가 기침을 정말 잘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가래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캬캬 하고 짧게 막 기침하시는 거, 이건 사실 기운만 빠지지 가래를 배출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래를 잘 빼기 위해서는 기침하기 전에 기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기초 작업이 바로 스팀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스팀기 뿌려주는 것처럼. 제가 예전 영상에서 호흡기 면역력을 좋게 하는 청순차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청순차, 이런 따뜻한 탕차를 드셔주시고 내 숨길, 이 기도를 촉촉하게 숨길을 열어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청순차라든지 이렇게 따뜻한 물 한 잔 드시는 거는 기도라든지 이 기관지에 스팀 효과를 줘서 여러분들 그래서 시작을 하시라는 이런 의미예요. 왜냐면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고 공기가 보통 건조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 또 흡연까지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점액을 빗자루질을 해주는 이 각각의 섬모들이 있다 그랬죠. 이 섬모의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요. 빗자루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래 배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머, 난 청순차 없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 증기를 훈증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호흡기를 물 청소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우리가 따뜻한 음식 먹고 나면 어때? 코도 잘 나오고 가래가 잘 뱉어지는 거, 그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초 작업으로 이 스팀으로 빗자루질 잘 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가래 뱉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약자로 ACBT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실제 이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의 재활요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ACBT는 한마디로 우리 호흡의 크기를 바꿔서 가래를 잘 배출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잘 하시게 되면 폐의 분비물을 없애고 분비물이 안 쌓이도록 호흡기를 개선해주고 또 그 기침의 효과를 더 향상시키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침하시기 전에 요 방법을 쓰시게 되면 이 성대 점막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몇 번의 기침으로 그냥 가래가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총 3단계입니다. 준비물 있냐고요? 없습니다. 뭐 굳이 준비물이라고 그런다면 거울하고 티슈 한 장만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이 ACBT 호흡법은 하기 전에 기초 작업으로 청순차 해서 마시고, 청순차 없다 가능합니다. 따뜻한 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작업이 끝났으면 1, 2, 3단계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횡격막으로 호흡하고, 두 번째 가슴 확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고 내뿜, 약간 허핑보다는 조금 더 센 하고 내뿜는 그런 호흡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 폐라고 하는 것은 3억 개에서 한 5억 개 정도의 폐포, 이 폐포 꽈리, 허파꽈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폐포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 교환이 일어나요. 근데 이 가스 교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폐포의 습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하고 폐포의 습도가 없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가스 교환이 잘 안 일어나게 되고, 폐에 가래라든지 이물질이 계속 배출이 안 되고 고여 있다든지, 우리가 폐포가 석회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폐섬유화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 이 폐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폐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면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그런 질환을 폐섬유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섬유화가 뭐냐면은 폐가 딱딱하게 굳고 뻣뻣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산소가 이 폐포과리, 공기주머니를 통과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서 산소 교환이 안 되겠죠. 이게 점점 떨어지는 이런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폐포 자체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폐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분들 보면은 막 가래가, 점액성 가래가 동반되고 계속 마른 기침을 하는 그런 증상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폐포과리, 그러니까 가장 폐의 끄트머리에서, 그러니까 기관지 끝에 있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생긴 데서 이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주로 폐의 상부보다는 아래쪽에서 더 활발하게 산소 교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는 3단계 테크닉을 통해서 공기를 폐의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잘 채워나가는 게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왜? 산소 포화도를 증가시켜주고, 여기까지 들어간 공기가 폐의 습도를 조절해서, 습도가 조절이 잘 되면
가래를 잘 쓸어 모으고 이동시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잘 뱉어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포인트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방법에 이제 본격적인 방법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횡격막 호흡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 상체 힘을 빼십시오. 그 다음에 각각 배하고 가슴에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코로 들이쉴 때 이 가슴은 움직이지 마시고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는 것을 느끼시면서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쉴 때는 코 말고 입을 하고 벌려서 자연스럽게 숨을 뱉으시면 됩니다. 들숨 1, 날숨 2. 들숨과 날숨을 1대2의 비율로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배로만 호흡을 하시는 겁니다. 배가 나왔죠? 들숨이 1, 날숨이 2. 1대2의 비율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산소 포화도가 증가가 됩니다. 배가 나오는 과정에서 복부가 확장되고 횡격막이 하강, 요게 초점을 맞춰졌나 호흡하시고요. 호흡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산소 포화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시는 환자들 보잖아요. 호흡할 때 한번 봐보세요. 깊은 호흡 못 하십니다. 어깨를 들썩거리는 빠르고 얕은 호흡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왜? 그만큼 산소 교환에 불리하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호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이 횡격막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뭐 깊은 심호흡은 아니고 한 50% 정도의 공기를 채운다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1대2의 비율로, 손에 힘을 주지 마시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지 내 배가 볼록해지는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호흡을 6번 반복하시는 게 바로 1단계 횡격막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슴 확장입니다. 1단계에서는 횡격막 호흡으로는 이 폐의 하부까지 지금 공기를 집어넣어 주셨으면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번에는 가슴 확장, 양손으로 갈비뼈 아래에 대주십시오. 그 다음에 가슴과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 다음에 편안한 상태에서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실 때는 항상 코를 이용하셔야 돼요. 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가슴에 공기를 모은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길게 숨을 들이마십시오. 벌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슴에 공기가 차면서 양손이 벌어지는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운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가득 찼다 생각하시면 숨을 내쉬기 전에 3초 동안 숨을 멈추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슴 확장에서 포인트는 3초 동안 숨을 멈추기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3초. 왜냐, 이 안에 공기를 가둔다는 느낌을, 그래야지 이 공기라는 것이 폐 아래쪽, 폐 하부까지 쫙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고랬을 때 입을 열어서 부드럽고 편안하게 입으로 숨을 한꺼번에 하고 뱉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이 호흡을 6번 반복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고 내뿜는 호흡. 이게 우리가 허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을 벌리고 기도를 완전히 연 상태에서 숨을 강하게 하고 내뿜게 되면 많은 양의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가래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우리가 허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과 휴지 한 장이 있으면 됩니다. 거울을 양손으로 잡고 숨을 편안한 정도에서 들이마셔요. 그 다음에 입김이 거울에 서리도록 천천히 내뿜어 주시면 됩니다. 내 폐에 있는 공기가 완전히 비었다고 느낄 때까지 길게 내쉬어 주십시오. 이 호흡을 한 2-3번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김이 서렸습니다.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휴지를 양손으로 들어서 얼굴 앞에 대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다음에 입을 크게 벌리고 휴지가 펄럭펄럭거리도록 숨을 한 번에 확 하고 내뿜는 겁니다. 이때 포인트는 입술을 오므려서 하고 이쁘게 하지 마시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고 내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펄럭거리죠? 이렇게 마치 우리가 왜 용가리가 불 확 내뿜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게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제가 1단계하고 2단계, 그러니까 횡격막 호흡하고 가슴 확장 운동을 해서 어떻게 해서 가래를 모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아진 가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한두 번 정도만 하시면 가래가 충분히 올라왔다는 신호를 느끼실 겁니다. 그때 가래를 탁 하고 뱉어내시면 됩니다. 퍼핑 동작만으로도 가래가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그래도 내가 가래가 잘 안 나온다 하시면 또 꿀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기침을 두어 번 해주시게 되면 가래가 잘 나오고, 근데 이제 가래가 심하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만 제가 알려드린 이 세 가지 테크닉 순차적으로 반복하시면 좋고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래도 안 나온다고 한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타진법, 두드릴 타, 난타 할 때 타진법 어떻게 두드리냐? 손을 모아서 통통통통통통통통 가슴 또 등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때려 주십시오. 타진법을 통해서 기침하고 뱉어내시게 되면 훨씬 가래를 쉽게 뱉어내실 수가 있어요. 왜 앉아있기도 힘든 어르신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가지고 통통통통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퍽퍽 치지 마시고 통통 안마하듯이 부드럽게 두드려 주시는 겁니다. 주변에 이 가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친지분이라든지 친구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이 도움이 되시겠죠. 나 이 방법들을 했더니 정말 가래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효과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 댓글 많이 올려주셔서 응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